최근 우리나라와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일본.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요. 왜냐?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이죠.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일 3국의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건 중국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중국은 우리나라를 욕하고 있고 최근엔 전쟁이라는 선을 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그치만 그런 행동을 해도 나는 중국에 관심도 없는걸. 중국이 요즘 한국한테 화내는 이유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하는 것을 환영한다 라고 밝혔죠.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에도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요. 왜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 안전하면서 안정되고 번영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손잡으면 똥줄 타는 국가가 있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은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씬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도움을 얻기 어려워지죠. 게다가 인도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싹 다 차단되면서 그만큼 중국을 향한 압박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친해지면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와, 일본이랑 대화를 한다고? 니들은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러고 싶냐?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네가 실이야? 네 평소 행실이나 잘 생각하고 말해. 이젠 미국이 나서네. 와, 이거 다 미국이랑 친해지려고 하는 쇼였네. 뭐 이런 식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부정적인 평가를 전했죠. 중국 외교부는 개별 국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드는데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발작하고 나서는 걸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한미일 관계 강화에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는 건 확실해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빠꾸 없이 중국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렸죠. 2023년 4월 19일에 보도된 영국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면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의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대만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중국을 저격한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발작 버튼까지 눌러버렸는데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었죠. 이틀이 지난 2023년 4월 21일 중국 외교부장 친강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죠. 아니, 이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리얼 팩트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외교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중국이 제대로 빡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빡치게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드는 일을 진행했죠. 바로 한미 정상회담. 지난 2023년 4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느낌이 가득했죠.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반대에 대한 내용이 있죠. 뭐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대만 이야기는 중국 발작 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반대는 남중국해의 영해 분쟁에 대해 다루는 내용인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지들 땅이라고 주장했다가 2016년 상설 중재재판소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죠.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런 중국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라는 거야. 이 밖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인 오커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나라와의 협력 등 누가 봐도 중국을 저격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만 해도 중국은 어질어질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에게 찾아온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협의그룹, 즉 NCG의 신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우리나라의 핵 확산 금지 조약과 한미 원자력 협정의 의무 이행 약속 확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전략 핵잠수함이 바로 옆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중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맨날 하던 것처럼 후회할 거라면서 협박이나 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자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마라 라고 경고했죠. 이 말은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남 탓이 패시브로 장착된 중국답게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외부 세력이야말로 대만을 위협하는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해서도 발작을 이어나갔죠. 안 그래도 복잡한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사리사욕을 위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정책이 한국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하고 살펴봤더니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보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죠. 이로 인해 또 다른 핵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남의 나라 일에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 관심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자기를 하대하는 태도를 좋게 볼 리는 없었고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말을 무시하고 중국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얼마 전인 2023년 5월 7일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시 정상회담을 진행했죠.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만 봐도 중국에게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 그룹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이 말은 즉 진짜로 한미일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한일 정상회담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거나 한국과 일본의 화해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강요되었다 등 우리나라와 일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죠. 하지만 중국이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욕을 해대는 일에 적응된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21일 G7 정상회담으로 일본 히로시마에 각국 정상들이 모였잖아요. 이때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도 히로시마에 갔는데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모여 약식회담을 진행했죠. 아무래도 약식회담이다 보니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서로 주고받은 내용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워싱턴에서 3자 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죠. 3자 회담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면 한미일 동맹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중국은 다급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버렸죠. 그렇게 미국이랑만 논다 이거지. 중국이 미국이 질 것 같아 해?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해. 뭐라고? 야 네가 왜 우리나라 일에 끼어드냐? 너 뭐 돼? 참나 너 나 몰라? 나 주한중국 대사 싱하이밍이야. 아니 그래서 중국 대사면 뭐 되냐고. 어디서 대사 따위가 주권 침해야? 뭐 이런 식으로 2023년 6월 8일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발언을 한 거지. 아니 대사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도 모자라서 후회할 거라면서 도발을 한다? 이건 선을 넘어도 씨게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먼저 사과하고 나서도 모자란 상황인데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싱하이밍은 맞는 말을 했고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는 한국 때문이라면서 바로 남 탓을 시전해버렸죠. 심지어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개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대사라면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 정도면 중국 놈들이 선 넘은 것 치고 가벼운 대처인 것 같은데 어라?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국을 까버리네.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싱하이밍이 중국 대사 자리에 앉더니 지가 2인자라도 되는 줄 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제나 알고 떠들어라 라고 싱하이밍을 비판한 거지.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깔 정도로 문제가 큰 상황이었고 대통령실은 중국의 싱하이밍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언론인 왕원빈은 싱하이밍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 싱하이밍을 인신공격한 것에 유감을 표했죠.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에 베팅한 한국은 도박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들이 먼저 잘못해놓고 반응이 저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싱하이밍을 본국에 보내야 한다거나 대사가 다른 나라에서 깽판을 치면 안 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손절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우리나라를 계속 비난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를 속국처럼 생각하는 중국의 모습에 어이가 없다고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